모처럼 평온하고 한가로운 오후였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진 말입니다. 사무실에 총소리가 땅땅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연속으로. 그래서 을지훈련 기간이라 사고랑 아무래도 이상해서 뛰쳐나갔죠. 손에 든 검은 봉투에서 망치를 꺼내더니 유리문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입구를 지키던 의경이 말리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잠시 후 다른 직원까지 가세해 겨우 그녀를 끌어냅니다. 안 깨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쳤는데 사실 망치가 뭐 해머 망치라 사실 이런 작은 망치가 아니라 큰 망치예요. 해머 망치. 망치로 경찰서 유리문을 내리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인.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답니다. 2014년도 11월 달에 완당경찰서 현관 정문 요청을 망치로 현문 망치를 깨가지고 실형 살고 형기 종료돼서 완당경찰서가 다시 재범을 한 것이죠. 그 문이 그 문인 거죠? 그 문이 그 문이에요. 그 여자가 깼던 걸 다시 닫고놨던 거예요. 2년 전 박살난 경찰서 유리문을 교체하러 간 유리업자는 당시에도 무척 황당했었답니다. 술이 보수는 얻어 깨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처음으로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 12mm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소리는 엄청나지만 정말 웬만해선 깨지지 않습니다. 더 세게 때려도 돼요. 안 깨져요.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왜 유리를 깨는 거예요, 자꾸. 저도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좀 본인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20년 넘게 그녀와 이웃이었던 동네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혹시 아줌마 아세요? 사고도 자꾸만 진행도 간다고 또 가고 같은 정도. 요즘은 돈사고 끌어다니고 그러더니 영광 먹은 거 세상에서 기자들이 전화 오잖아요. 사건하면 야 우리 망치 부인 때문에 전화 왔냐? 그지. 군산과 전주 지역의 관공서 유리만 깨부순다는 일명 망치 부인. 그녀는 어쩌다 망치를 들게 된 걸까요? 우리는 경찰서에 체포된 망치 부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목표 찍을게요. 수갑차고 우는 사람은 저뿐이 없은 게. 50대 후반이라는 망치 부인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를 기다렸다며 무척 반겼는데요. 제가요 꼭 한번 방송국에 한번 내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찾아왔었어. 진짜 고마워요. 망치 부인은 보여줄 것도 할 말도 많답니다. 이게 무슨 법전이야? 이게 형사법전 책이에요. 형법? 네. 그녀가 경찰서에까지 갖고 온 너덜너덜해진 법전. 무엇 때문에 형법을 공부해온 걸까요? 제가 이제 변호사보다 더 똑똑해요. 제가 혼자 공부했어요. 경찰 아저씨들은 수박 거닫기야. 나는 수박 속 깊이 먹은 사람이고. 손에서 법전을 놓은 적이 없다는 망치 부인 박 씨. 형사소송법 제344조 형법 제20조에 형사소송 400조인가? 그녀는 법정을 줄줄 꿰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당 행위예요. 헌법의 28조 피고인이 그 무죄를 받았을 때는 다 보상해준다. 그래서 난 그냥 항상 요 교도소에 가도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 저축을 간다. 실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망치 부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고 보상을 받을 거라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경찰서 출입문을 부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울하면 타죠. 신문고다가 그 옛날에 신고를 한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싶어서. 도대체 무슨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걸까요? 그런데 망치 부인 박 씨가 우리에게 부탁이 있다며 열쇠 뭉치를 꺼냅니다. 서류 지금도 집에 있는데도 제가 열쇠 있어요. 아, 예. 주소를 다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줄을 켰나 안 껐는가도 모르겠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집에 보관한 서류 뭉치를 꼭 확인해달랍니다. 그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박 씨의 오랜 지인과 함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아이고 들어갈 데도 없구만. 현관이 짐으로 빼곡합니다. 한참을 드러내고 나서야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쪽지에서 말한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잠깐만. 여기 찬장 여기 이게인가? 여기에 박스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오랫동안 재판을 거듭하며 쌓은 기록들.
그 속엔 길었던 원망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감옥까지 갈 정도로 뭐가 그렇게 그것이요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는 원인은 통장이 그 원인이 있어요. 수많은 재판 자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통장 정 씨였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고 있는 것은 통장 한번 두고 싶어요. 통장도 하려고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그 법령 위반자를 조례규정 그 사무소하고 막 주민들 속여먹고. 박 씨는 자격이 없는 정 씨가 불법적으로 통장에 재당선됐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1인 시위도 했다는데요. 통장 후보를 심의하는 주민센터에선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시가세요. 그냥 이것도 그냥 작업하세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직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통장을 하고 자기도 통장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필기해서 완전히 가라고 60점 이상 안 나가지고 해당도 안 됐어요. 통장 후보는 망치 부인 박 씨와 기존 통장 정 씨 단 두 사람. 이 중 정 씨가 통장에 당선되자 박 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자기 탈락시켰다고 다 때려 부인다 어찌 그래도 우리 그거 설마 그러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서만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망치 부인의 시작은 이곳 주민센터 현관 유리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형을 선택했다는데요. 사정이 딱해 보여 인근 교회 목사가 나섰답니다. 면회를 갔는데 벌금만 되면 나와요 그러길래 암 수술하려고 그 돈 내는 거 가서 내줬더니 자기 일을 방해했다고 난리가 났었지.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거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겼답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뒤 박 씨는 군산 시내에 있는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이곳이 두 번째 목표물이었습니다. 웃겨서 기억이 나요. 웃겨서 일부러 경찰관들 부인돼서 부급시켜달라면서 막 물건 부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2014년 징역 1년을 살고 난 박 씨는 이번엔 전주로 진출했습니다. 출소 이틀 만에 또 일을 저지른 겁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우리를 보자마자 헛웃음부터 흘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 문을 깬 거예요. 사안이 뭐 크게 중요한 사안 아니니까 우선 뭐 불구속으로 석방을 시켰죠. 근데 다음 날 또 왕치를 갖고 와서 그 고쳐둔 그 출입문을 또 깬 거예요. 2012년에 군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작된 박 씨의 망치질은 군산 경찰서를 거쳐 전주 완산 경찰서로 이어졌는데요. 왜 굳이 전주까지 온 걸까요? 자기 말로는 이제 전주법원, 지방법원이 있는 소재지니까. 검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검사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또다시 박 씨의 망치질이 시작된 겁니다. 2년 전 완산 경찰서 유리문을 깨트려 1년 실형을 살고 나온 뒤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그런데 집어넣지 않고 석방을 하면 또 깰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넣어라 확실히. 이 사람은 교도소를 가려고 아예 마음에 심적인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칫솔, 치약, 세면도 같은 거, 약도 3개월분을 미리 준비했고. 박 씨는 대체 왜 끊임없이 망치 부인이 되려는 걸까요? 내가 왜 망치를 들었냐면요. 이게 는 법령 위반돼요. 그 사람은 신고라도 내 이름만 적어가 돼요. 재판 한 번이라도 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저는 무죄예요. 그래서 정당행위로. 망치를 든 이유도 재판을 받으려는 이유도 모두 통장 정 씨 때문이랍니다. 이제 통장 정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통장님 맞으시죠? 네. 네. 이거 사는 아줌마 때문에 왔어요. 네. 그 여자가 또 뭐라고 했는데. 경찰서 문을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또? 네. 또 그랬어요? 네. 오늘 안 보이더라고. 요새 한 며칠. 대체 통장 정 씨는 왜 박 씨의 공격 대상이 된 걸까요? 맨 처음 동사무소를 이렇게 깬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나 통장 시키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럼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안 좋진 않았지. 근데 지금 이제 7년, 한 10년 됐네. 남편과 사별한 후 어렵게 아이 둘을 키우던 박 씨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랍니다.
내가 그때 조그마한 거 500만 원짜리 개를 했었어. 그 아저씨가 개똥을 넣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폐암으로 이제 죽으니까 그 개똥 부은 것을 저를 달라 이거야. 쉽게 가족인 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는 주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딸을 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를 갈구기 시작한 거예요. 박 씨가 항의했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결국 통장을 상대로 고소한 박 씨.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통장 편에 서서 서명까지 했고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박 씨의 망치질. 그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수급 과정이었고 그때는 저도 가정적으로 힘들었으니까 저희 엄마한테는 되게 중요한 동의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일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엄마는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 싫으니까 네.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 재판. 그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올해 초 출소한 박 씨는 생업인 노점을 하며 마음을 다잡은 듯 보였답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만류에 다시는 망치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는데요. 목사님이 절대 가시지 말고 화해하고 살으라고 나한테 당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통장하고 다 화해도 했어요. 그랬는데 주민들이 안 알려주잖아요. 지금도 왕따를 시켜요. 교도소 2년 갔다 온 여자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자고. 이번엔 마을 주민들을 탓합니다. 정말 이웃들은 박 씨를 일부러 따돌려 온 걸까요? 엄마 거기에 엮이지 말라고. 오지금은 여기서 이사하라고 했었다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상대를 모르지. 신경 쓰지 말고 피해가 입으면 되지 뭐들 그걸 맞장구 치냐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이 넓은 단지에 네. 채소 노점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박 씨. 노점 단속이 자신을 미워한 주민들의 신고 때문이라 여겼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난동을 부렸답니다.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그랬어. 너는 너대로 갈 길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 있구나. 내가 이거 재판해갖고 꼭 통장이 돼야겠구나. 는 유죄자니까 무슨 처벌을 받을 게 아니에요. 저거 그냥 재판, 저거 이제 통장 그냥 두는 것이죠. 무죄자고. 통장님 편을 주로 많이 들죠. 예. 다 그래요. 예. 그 이유가 그분이 통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통장이기 때문에. 박 씨는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고 통장만 된다면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지난 10년의 삶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편집형 조현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사고가 분열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모두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통장이라는 자리가 워낙 권력이 있는 자리라서 저쪽에 붙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다. 그러면 통장만 되면 이거는 일거에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분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로 구속 송치가 되던 날, 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통장이 되고 싶은 꿈 때문에 지난 10년의 삶이 범죄로 얼룩졌고 그 사이 이웃들이 등을 돌렸다는 걸 말입니다. 확정 판결 받고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통장님 들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돌봐주고. 어머니, 만약 이건 제대로 잘 안 되면 그냥 나온다면 또 경찰서 가실 거예요? 네, 또 가요. 망치 부인 박 씨가 죄값을 치른 뒤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땐 현실의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